이렇게 케이크 먹으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동생이 퇴사 기념으로 받아온 샤넬 수영 케이크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서 좋은 냄새 나죠? 좋은 냄새. 퇴사 냄새 안 나나요? 퇴사했어요. 퇴사하고 봉숭아 물도 드렸고, 근데 조금 안 어울리긴 하는데 퇴사하고 선물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 같이 열어보면서 퇴사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저는 퇴사하자마자 라식 수술을 했고 오늘로 이제 퇴사 8일차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간호사의 근속 연수가 1년 미만이 정말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24살 때 대학교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신입사원 연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평균을 낸 값이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입사를 했으니까 되게 많은 간호사 분들이 일을 하잖아요. 제가 있었을 당시 한 1000명 넘는 숫자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내진 통계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근데 연차 중에 1년에서 3년 미만, 이게 퇴사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정말 압도적이게 많아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물론 퍼센트까지는 기억이 안 나긴 하고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뭐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들어간 24살 때 들어갔던 그 직장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었는데 그때 안 그만두고 지금까지 계속 다니는 친구들은 만으로 이제 벌써 3년 정도의 시간이니까 연차로는 한 4, 5년 차 정도 되는 애들인데 친구들도 이제 잘 다니고 있다고 저는 걔가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둘씩 그만두고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더라고요. 뭐 물론 일찍이 그만두고 소방공무원 하는 친구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1년 하고 나서 퇴사를 했고 퇴사하고 잠깐 작은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제가 평생 일할 직장으로 생각하기는 아직 어리니까 계속 공고문을 봤는데, 처음으로 들어갔던 대학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외래 간호사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CT실 간호사의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입사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2년 계약을 채운 다음 지금 퇴사한 상태예요. 저는 좀 어린 나이에 경험이 많은 편에 이제 속해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병동에서 3교대도 겪어봤고 그리고 외래 부서에서 이제 상근직 근무도 해봤으니까 근무 형태에 대해서 각각의 그 장단점을 말하면서 왜 그런 힘든 점에 대해서 모아서 얘기를 하면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그런 취업 준비생 그 예비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간호사를 에 대해서 그 잘 알고 싶은 일반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먼저 얘기하기 앞서서 선물을 몇 개 개봉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이거 블러셔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날 이 선생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나영쌤 네임펜 좀 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드렸죠, 여기 있어요 하고 드렸는데 그걸로 여기에 글씨를 써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써가지고 주길래 아니 저한테 줄 건데 저한테 네임펜 빌려주라고 해가지고 이거 써주는 거 너무 웃기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치크한 상태이긴 한데 한번 발라볼게요. 감사하니까. 이렇게 베네피트 단델리온 컬러고,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여름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울릴지 한번 인터넷에 쳐봤었는데 쿨톤이랑 웜톤 둘 다 사용하기 무난한 그런 블러셔라고 뜨더라고요. 제가 화장품을 막 잘 알진 못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이게 조금 코랄색 핑크여가지고 걱정했는데 베이스로 해놓은 게 제 그거 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다음 선물은 여기는 되게 영상학과 자체가 간호사 말고 그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주 멤버인 그런 과 특성이 있는데요. 간호사는 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속 연수가 짧은 반면에 여기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면 퇴직할 때까지 다들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테크나 부동산 이런 거에 선생님들이 대부분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근무하면서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그 로테이션 오신 선생님도 재테크 같은 거에 관심 되게 많은 선생님이셨는데 이거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신사임당 채널에 나왔던 너나위님이 쓰신 거래요. 되게 유명해서 이거 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엄청 유명한 거는 안 사게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내용일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선물로 이걸 딱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두 개는 핸드크림인 것 같거든요. 이거 이솝과 같고 비싼 거라 좋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받았을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포장이 낭비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예쁘니까 이거 저 재활용해서 카메라 가방 같은 거 해야겠어요. 카메라 사이즈에 딱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더 싸져 있었고 그 이솝에서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핑크색 핸드크림 그거일 것 같긴 한데 그거 맞았어요. 이거 되게 써보고 싶었는데 딱 그 생각하는 향 있잖아요. 풀향? 풀향인 것 같아요. 풀향인데 이거는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향이 같이 들어서 잔향이 되게 기대되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다음 선물은 이것도 핸드크림이거든요. 제가 논픽션 핸드크림을 한번 접해보고 그 향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생일 선물 받는 것도 친구들한테 논픽션 핸드크림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받았었던 건데 향이 6개인가?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2개는 써봤고 이거는 또 가이악 플라워라 해가지고 제가 안 써본 향인데 너무 궁금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쓰려면 개봉을 해야 돼가지고 해볼까요? 이렇게 뒤에 있는 꼭지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트면 되고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기 나면서 꽃향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여기 핸드크림 종류가 제가 그런 것만 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향이 세고 약간 딥티크 하위 버전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그런 것들에 비해서 향이 세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예쁘죠? 이거 제가 하나는 받아서 지금 다 썼는데 이거 오 포장이 바뀌었네? 이거 짰으면 원래 이게 쇠여가지고 벗겨지고 여기로 막 핸드크림 줄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플라스틱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오 좋다.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런 거였거든요. 벗겨지면 이 쇠가 갈라져가지고 막 나왔었는데. 아, 그리고 이거는 전에 남자친구가 선물해줬던 거거든요. 이거는 퇴사 선물로 받은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후에 갈 병원이 붙었을 때 합격했을 때 작년에 이제 내년에 입사할 때 써 이렇게 하고 사준 거였는데 한번 펴보려고. 이거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던 텀블러거든요. 너무 예뻐요. 이게 이런 색이고 화면에서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파란색과 회색에 약간 파란색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병동에서나 아니면 어디서나 일을 할 때 간호사는 그 피랑 가까이 있는 직업이니까 막 여기 컵 안에 뚜껑이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주사 잡을 때 되게 찝찝하고 이랬었는데 뚜껑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확실히 안 해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걸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잊고 있다가 작년인가 받은 거여서 올해 꺼내보니까 되게 지금 막 선물 새로 받은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되게 산타마리아 노벨라거든요? 비싼 거여가지고 봤는데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이거 후배가 준 건데 여기 이렇게 2개가 또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나 넣어놓고 제 사물함 열었는데 이거 쇼핑백이 있어가지고 여기 넣어놨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너가 2개 넣어놨어? 이러니까 당연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미안하고 약간 고마운 느낌. 이거 제가 퇴사할 때 받은 거여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후기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 영상 찍을 때까지 남겨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말 못 해줬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뭐 꽃길만 걸으래요. 이거 한번 타볼게요, 여러분. 프레쉬. 립 테라피래요. 립밤 같은 거 같은데
되게 비쌀 것 같이 생겼어. 비싼 건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무광이고 도자기 같은, 와 이거 립밤보다 포장지가 더 비싸겠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들어지는 그런 포장이에요. 좋나? 뭐냐면 방향제래요. 아, 여기서 좋은데, 저는 얘가 선물 준 애가 향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지에다가 겉에 그 향수를 뿌려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사물함 딱 열었는데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는 냄새가 나요.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방향제가 2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향기가 엄청 진해요. 핑크색이고 이렇게 2개 들어있거든요. 장미향 같아요, 장미. 여러분 그 간호사 그래서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태움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첫 번째로는 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태움이라는 말에 대해서 타직종이라고 해야 되나? 간호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의료계가 아닌 아예 그냥 다른 일반 회사원 분들? 아니면 그냥 뭐 학생들? 있잖아요. 이 생각하실 때 조금 과한 단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한편에서 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디 가나 이제 상사가 있고 선임이 있고 하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딜 가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간관계가 직장생활에서 제일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간호사의 태움도 약간 인간관계의 한 부분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학생 때는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움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간호사만 되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때는 내가 잘하고 좀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서 난 태움 안 받아야지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입사한 그 대학병원 기준으로 하면 저를 2달 동안 맡아서 전속해서 가르쳐주시는 그 사수 선생님을 프리섹터라고 하거든요, 간호사는. 그래서 이 프리섹터 선생님이 2달 동안 저를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일을 하지 않고 그 선생님과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출근을 하고 이런 그 근무가 형태가 되거든요. 하지만 2달 동안 제가 이제 평생 있을 이 직장 생활에서 겪을 모든 일을 다 배울 순 없잖아요. 돌발 상황이란 게 생기고 응급 상황이 생기고, 근데 그건 또 저희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그때그때 다 똑같을 수는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나의 실수가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제 환자에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간혹 환자에게 어떤 해가 조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간혹이지만. 살면서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해봤고 그거를 극복해내는 그런 역치가 다 다르고 그런 시간이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으로도 힘들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힘듦과 더해서 내 이런 실수 때문에 어떤 위해를 가할 뻔했다 하는 그런 심적이고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의 순간이 같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나의 실수에 대한 그 죄책감을 씻어내기도 전에 내가 실수한 건 한 거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될 뻔했네?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 병원 근무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실수가 이제 어떤 선배나 직장 동료들 간에 얘기거리가 된다? 그러면 진짜 더 힘들겠죠. 완전 트리플 콤보예요. 실수해서 힘들고, 그다음에 이건 실수가 또 환자와 이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또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얘기거리가 된다?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태움이 힘든 이유는 이렇게 3가지가 한 번에 그런 스트레스 요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제 태움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막 뉴스에서만 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수액 병원에 가면 달고 있잖아요. 근데 수액은 그냥 틀어놓는 게 아니라 다 그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맞춰놓는 거거든요. 그게 공식이 있어요. 수액이 이렇게 방울방울 똑똑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몇 방울이 모여서 1밀리가 되고 그게 1리터가 되고 이걸 이제 하루 24시간으로 나누고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 맞춰서 내가 하루 동안 이 수액을 아니면 뭐 30분 만에 이 수액을 주기 위해서 몇 초에 한 방울 속도로 떨어뜨려야 되나 이런 걸 배워요.
근데 이런 공식은 일단 이론일 뿐이고 내가 아무리 신처럼 이 속도를 잘 맞춰놨다고 해도 환자가 팔을 이렇게 들고 있거나 아니면 이 수액을 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나 하면은 혹은 이렇게 팔을 구부리고 있거나 하면 제가 아무리 잘 맞춰놨어도 그 속도가 조금 변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제 친구는 수액 큰 거 백 말고 그 조그만 병이 있어요. 항생제 같은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수액 옆에 달아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환자분한테 달고 와 이렇게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친구가 잘 했겠죠? 그 업무를.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내내 배웠던 거니까 하고 왔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환자분이 조금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을 가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는 시간을 맞춰놨지만 그 시간 안에 수액이 안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아까 분명히 맞추고 오라고 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수액을 안 떼지? 이제 아니면 왜 안 들어갔지? 싶어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나 봐요. 근데 이제 물어본 게 뭐 누구누구야 뭐 몇 초에 한 방울 떨어지게 했어? 이 사람 뭐 수액 속도는 어떻게 줘야 돼?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넌 그걸 30분 동안 주려면 몇 초에 몇 방울 떨어지게 해놨어? 근데 왜 안 들어갔어?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가서 새 거 하나 꺼내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30분 동안 다 들어가게 하려면 어떤 속도로 맞춰야 되는지 너가 저기 싱크대 가가지고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당연히 그거를 30분 동안 떨어지는 거를 다 보고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이제 너무한 일인데 그거를 수액 걸 때 뭐 이런 건 당연히 없고 친구가 이렇게 한 손으로 수액을 이렇게 잡고 이거를 이게 땅바닥을 보면서 이게 언제 다 떨어지나 내가 몇 초에 한 방울로 맞춰서 이게 30분 만에 다 들어가는 게 맞나 하고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마음에서 가르쳐 주셨으면은 참 좋은 가르침이다. 좀 과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아니고 넌 이거 하나도 못하냐 가가지고 똑바로 들어가는지 네 눈으로 확인이나 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친구는 그때 좀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제가 두 번째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거는 같이 병원 다니던 친구 동기 얘기인데 저희 병원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무인 수송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물건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기계에 넣으면 그게 이렇게 다른 부서로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이제 많이 쓰는 부서로는 병동에서 이제 환자분 피검사를 나가잖아요. 피검사를 나가면 그 피검사한 검체통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거를 진단검사의학과에 보낼 수도 있었고 또 약국에서 이제 약이 추가가 되면 약국에서 매번 약을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 수송함으로. 근데 이제 제 친구가 배정받은 그 병동에서는 그거를 그 수송함이 툭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막내가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누구 건지 확인을 하고 그 선생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심부름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대요. 근데 이게 너무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왜냐면 그게 간호사실 안에 있는 그런 수송함이었는데 그게 친구가 뭐 환자분께 뭐 주사약을 주러 갔을 때는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방에 들어가서 환자에게 줄 약을 준비할 때는 집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치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처치 준비를 하면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그때 뭘 하고 있었대요, 일을. 근데 이제 그때 맞춰서 그 수송함에서 뭔가 약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친구가 못 들었고 이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막내가 가서 그걸 다 나눠줘야 된다라고 그 말을 했던 선생님이 이제 친구를 불러가지고 너 내가 이거 막내 일이라고 했지? 이러면서 왜 이거 주의를 안 기울이냐 이거 와가지고 한참 있는데 왜 여기 두냐 이걸 빨리 봐가지고 그거를 배분하는 게 네 일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회사원처럼 팩스 오거나 우편이 왔을 때 막내가 이제 다 그걸 받아가지고 아니면 그걸 받아서 하는 그 약간 아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 병원에서도 그거를 내가 막는데 저거 빨리빨리 못해가지고 혼났다 여기서만 이제 그치면은 그 실수가 어느 정도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이란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그게 약국에서 온 그 환자의 퇴원약일 수가 있고 혹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의사가 급하게 추가로 처방낸 그런 약품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갖다 주면 뭐 물론 그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주의 깊게 보면 좋지만 또 바쁘니까 그걸 이제 불러다가 그런 죄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너 때문에 저 환자분이 퇴원을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퇴원 시간이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지금 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약을 빨리 줘야 되는데 너가 이거 빨리빨리 심부름 안 해가지고 저 환자 상태가 조금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거를 네가 몇 분 더 늦췄다 이렇게 하면
환자 상태에 대한 죄책감을 같이 갖게 되잖아요. 어떤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모로 이제 좌절했던 그런 과거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퇴근하면 모여서 맨날 그런 얘기하고 오늘의 나의 실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두 번째로는 3교대 근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3교대가 계속 교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근이 없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교대 근무라는 게 다른 회사들이랑 정말 확연하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병동에서 그렇게 교대 근무를 1년 정도 하고 그리고 지금 외래에서 교대 아니고 그냥 8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하는 근무를 2년 동안 해봐서 느끼는데 둘 다 피곤해요. 어떤 일을 하건 피로하지 않은 일은 없고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체력을 소모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른 점은 일단 3교대를 하면 생리 주기가 너무 불규칙해져요. 생리 주기가 진짜 불규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약 스트레스 받는 그 하나의 원인이 그런 내가 이번 달 주기에 맞춰서 생리를 할까 안 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었고 진료도 막 보러 다녔었어요. 이런 생리 주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가임기에 그 결혼하신 선생님들이 임신 스케줄을 잡는 게 되게 까다롭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임신할 때 힘들어 하셨던 선생님도 봐가지고 그런 게 정말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밤낮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일 끝나고 잠을 자고 안 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잠을 잘 잤음에도 생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잘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확실히 원인이 이제 3교대인 것 같아요. 또 근무자가 그러니까 간호사가 아프거나 하면 다른 근무자가 대체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힘든 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병동에는 환자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를 몇 명을 볼지, 간호사 한 명이 그 환자를 몇 명을 볼지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에게 그 할당된 그 숫자만큼의 업무 있잖아요. 그 업무가 너무 많고 심지어 근무 시간 내에 잘 끝내는 법도 거의 없고 그래서 간호사 한 명 없어? 그냥 없이 근무해. 이런 게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3교대 할 때 한번 그러니까 이브닝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트 출근할 선생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신 거예요.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당장 저희는 오후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밤 야간 교대해줄 선생님이 못 나온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무표를 보니까 다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그날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신 선생님 있잖아요. 그날 낮 근무를 한 선생님이 집에서 쉬다가 연락을 받고 밤에 또 나오셨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건 다른 병원 친구인데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낮에 한 12시 이쯤 일찍부터 만나가지고 막 카페 가고 밥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근하라고 할 수 있냐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수 선생님한테. 그리고 막 4일 연속 오프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4일을 받아서 행복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거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게 너무 불안한 그런 업무 환경 속에서 지내니까 또 그런 스트레스가 하나의 어떤 큰 스트레스 요인인 것 같아요. 3교대 그 땜빵을 해야 되는 그런 거. 또 이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일하고 내 일을 인계를 주고 가야 돼요. 이 인계를 주는 것이 또 하나의 단점인데 인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계를 주려면 일단 제 듀티에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해내야 되고 하고 나서 다음 듀티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 나 여기까지 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그 데이, 이브닝, 나이트별로 해야 할 업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 시간에 일을 못 끝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음번이 도와주거나 뭐 동료가 도와주거나 이럴 수 있는 거에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인계 받은 사람은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저를 도와주면 자기 업무하는 그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악순환이 되니까 자기 할 일은 제 시간에 정확하고 빠르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번한테 인계를 넘겨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서 간호사 일을 하면 그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요인일 거예요 아마.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이 일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걸 다 정리해서 다음번한테 인계도 줘야 되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정말 베스트고 제 친구는 이제
독립을 아까 2개월 동안 수습이라고 했잖아요. 수습을 마치고 혼자서 일을 하는데 원래 이브닝 근무가 3시부터 10시까지예요. 근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엔 1시 30분쯤 출근을 옷 입고 거기에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끝나는 시간은 한 11시면 빨리 끝난 거고 한 11시 반, 12시 항상 이쯤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이브닝 근무를 하고 새벽 2시 반이 돼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진짜 집 가서 잠만 자고 근데 집에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그 친구는 이제 임상을 떠난 친구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연장 수당을 주고 내가 2시까지 일해서 돈 다 주고 그리고 지하철 없는 시간이니까 업무용 택시를 타라 이렇게 해서 택시비도 지원을 해주고 하지만 이 워라밸이 없는 직장 생활은 정말 오래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병동 근무했을 때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화장실 한 번 가면 많이 가는 거고 진짜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끝내는 시간에 저도 일을 끝내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2배로 해야 되고 그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정확히 했는지 또 확인하는 강박이 생겨요. 그래서 확인을 처음부터 정확히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손은 빠르니까 빨리 치고 확인 막 3번씩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휴대폰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머니에 넣긴 하거든요. 왜냐면 급한 전화가 막 3번 연속해서 전화가 3통씩 온다 이러면 그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말 간략하게 말한 거거든요. 3교대에 대해서도 그렇고 태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퇴사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뭔가 의미 있는 영상을 하나 남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퇴사 선물 받은 거 너무 감사한 거에 대해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나중에 내가 이런 분들께 이만큼 받았다 하는 걸 한번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때 지금 느끼는 이 고마움을 간직하고 싶어서 영상 제작하게 됐거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제작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퇴사 선물로 여기 에어팟에 제가 케이스 이거 예쁜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재밌겠죠? 옛날에 한참 비즈공이 유행 엄청 했을 때 올해 여름 초? 그때 동대문 가서 엄청 사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2개 정도 남아서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퇴사 파티 하기로 했는데 그때 나눠줄 거예요. 한번 만들어볼게요. 소독 티슈 같은 걸로 일단 한번 여기 먼지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서 그거 제거해주고 지금 말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리보 모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 이니셜 넣어가지고 해주려고 지금 이니셜 골라놨어요. 이것도 동대문 가면 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젤리 같은 거예요. 글루건? 젤리고 여러분 하나에는 이거에다 이거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귀엽죠? 귀엽죠? 제가 더 귀여운데요? 완성! 이거는 갑자기 이거랑 세트. 완성! 이제 치우고 자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결국 이거랑 이것도 만들었어요. 이제 자러 갑니다.